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쏟아지는 민간인 사찰 의혹, 미꾸라지 입마가 될 일인가. 중앙일보는 권력 실세 의혹, 해소 못하면 적폐청산 성공하지 못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특정업체 지원설 불거져 공정과 정의, 말 아닌 진실 규명 의지로 입증해야 한다. 문화일보는 정치인, 언론, 교수, 기업 사찰 이런 게 신적폐 아닌가. 또 문화일보는 연달아 사설을 제목으로 너무 다른 청, 김 수사관 주장, 국회 긴급청문회 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즉각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의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상황에 대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관련자가 됐든 누가 책임자가 됐든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그것이 이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볼 때 미흡하다면 또 국정조사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그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은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도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3기 신도시 베드타운 넘으려면 교통인프라 지급 기능 갖춰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와 수도권 팽창이 가속화되는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신문은 3기 신도시 성공 출퇴근 복지에 달렸다. 멜기언신문은 3기 신도시 살고 싶은 스마트시티로 개발해보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도권 팽창되는 문제보다는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 개발할 경우에 서울 중심으로 출퇴근이 원활한가 안 한가, 또 신도시 자체가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지는가 안 만들어지는가, 이것을 이제 주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 정책인지 부동산 정책인지 아니면 주거 정책인지 이것이 불분명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주택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주택 보급률은 높지만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적은 거잖아요. 특히 도시에서는 절반 정도밖에 자기가 보유율이 낮기 때문에 모두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리고 또 집이 투기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이것이 큰 사회적 문제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주택 보급률을, 그렇다면 이 집을 계속 신도시를 개발한다, 계속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주택 보급률을 그러면 얼마나 높여야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1가구 1주택 그리고 보유세, 강력한 보유세 신설과 또 필요한 경우에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의 이 공공임대주택 건설, 이런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 자유와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평온 누릴 권리 짓밟는 시위의 자유 안 된다. 청와대라든가 여의도 주변에 곳곳에서 시위가 빈발함으로써 주변에 평온하게 살아야 할 권리 이런 부분을 짓밟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집회 시위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합니다. 헌법과 집시법에 따라서 집회 시위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되는 해인데 당연히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집회 시위에 관한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회 시위 나오는 사람들이 평온한 사람들이 나올까요? 평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불평등하고 또 생존권에 억압을 받고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자기 어떤 분노라든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집회 시위에 나서는 법이죠. 그래서 타인의 그 대신 집회 시위가 그 자체가 또 역시 또 다른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는 집시법이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집시법을 판단하고 있는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판단이 남게 된다. 우리가 2년 전에 1,700만이 모이는 촛불항쟁 과정에서 보면 청와대까지 행진은 그 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청와대까지 수백만 명이 행진을 하게 되고 주말마다 4개월 동안 그런 면에서 보면 그 평소에 평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엄청나게 많은 소음과 불편함을 끼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다른 사람의 평온한 권리를 짓밟은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부패한 권력이 전 국민을 다수의 국민을 짓밟은 그런 억압적 전제 정치를 해왔던 정권을 끌어내는 과정에서의 그런 소란함, 일정 기간의 소란함, 그것은 과연 더 큰 억압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또 과정으로서 이해됐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사회적으로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낙제정책 10개 중 7개가 경제, 이제 경제 실험은 그만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보학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2018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전체 40개 정책 중 10개가 5점 만점에 3점 미만이었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가계부채관리, 규제개혁, 도시재생 뉴딜 사업, 청년 일자리 대책, 재생에너지 정책, 주택시장관리, 소득주도 성장 정책 7가지 경제 분야가 그게 낙제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네요. 근데 뭐 이게 특정 언론과 특정 대학 연구소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이렇게 신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여러 관점에서 이런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론한 7개 낙제 점수라고 하는 7개 분야가 실험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이걸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집행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경신문은 국가가 할 일, 말아야 할 일 구별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관이 확연히 달라졌다. 최근에 소득주도 성장 대신에 경제 활력과 투자 혁신 제도약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네요. 사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뭐 자본이나 야당의 공세와 상관없이 실패한 정책입니다. 뭐 최저임금 올린 것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반 동안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슬로건을 폐기하고 분명하게 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분배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바꾸고 그게 걸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배를 통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와 또 제도약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빈곤한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수출도 한계에 있다면 그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이죠. 투자를 상품을 생산하면 누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열경신문은 내년 경제계 신년회에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더 이상 친노동 반기업 정책에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기업가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을 보고 친노동 반기업 정책이란 건지 묻고 싶습니다.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면 그 어떤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친기업, 친자본 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사합의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군사합의의 비판은 가짜뉴스라는 군의 비뚤어진 언론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인기까지 진입을 금지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한 것도 비판하고 있고요. 또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1항에서 앞으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대규모 군사 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등을 포함한 것은 북한 핵무기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우위에 있는 재래식 전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핵위협 그대로인데 국방태세 대폭 약화 위험하다 역시 똑같은 논조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런 사설들이 나올 때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북 군사 전력에 있어서 군사 전력 비교에 있어서 남한의 재래식 무기와 북한의 핵무기를 비교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하게 핵무기가 비대칭적 전략의 우위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 남한이 주한미군의 전력자산, 그리고 미국의 해구산, 미국 수천 개에 달하는 이 해구산을 배치하고 남북 군사 전력을 그럼 비교한다는 것인가? 물론 떼놓고 자기의 유리한 방향으로 비교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전쟁 발발 시에 전력이라는 총동원되는 것이 총력전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문활보나 이 동아일보가 주장하는 이 남북 전력 비교에 있어서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인지, 이걸 묻고 싶어요. 현재 상태에서 전력을 비교한다면 한미동맹에 의해서 동맹국이 위협에 빠질 경우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그 동맹국인 미국이죠. 미국이 군대를 정원하거나 전력 자산을 이동하거나, 만약에 북쪽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서로 거기에 대응하는 핵무기를 사용한다, 맞대응한다, 이렇게 전력이 비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한미 동맹의 문제라든가 미국의 이 주한미군과 전력자산 문제를 빼놓고 남북의 군사력만 비교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열세고 이런 군사합의라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떤 남북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비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저수지 태양광만 처리할 게 아니라 탈원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태양광 등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탈원전을 위해서 태양광을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10억 재산가에게도 정부 기저귀 지원금 줬다니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를 본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 국민복지는 재산이나 소득 수준 이하를 불문하고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상교육이라고 했을 때, 중학까지 무상교육이라고 했을 때, 뭐 그러면 10억 이상 재산가에게는 자녀에게는 무상교육 혜택을 안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편적 복지는 재산과 소득의 그 여하에 불문하고 똑같이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학교 무상급식도 다 그런 이유고, 향후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소득 역시 우리가 전국민 기본소득 하면 1인당 뭐 30만 원이 됐든 뭐 40만 원이 됐든 그것은 뭐 최고 재벌 총수에서부터 정말 빈곤한 노인, 어떤 가구나 어떤 개인에게도 이것이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죠. 그 대신 재산이나 소득이 높은 그런 가구나 개인의 경우에는 누진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복지를 똑같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와 세금을 차등적으로 누진적으로 이렇게 납부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1만 원짜리 가스 경보기도 없었던 강명 펜션 제목을 사설해서 돈벌이에 안전이 희생돼 생긴 후진국형 참사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가스 경보기만 달아서도 막을 수 있었던 강릉 펜션 사고라고 역시 지적하고 있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예견된 또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가 낳은 문제들이죠. 그나마 이렇게 부실한 상황에서 규제까지 완화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철저한 그 규제 그리고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지표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10년 전보다 후퇴한 노동지표, 시대 역행 노동정책 바로잡아야 한다는 제목을 사설해서 세계경제포럼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노사협력 순위는 29계단 하락한 114위가 됐고, 고용관행은 42계단이나 뚝 떨어진 87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정책 이전에 기업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기업의 목적이 아무리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기업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 유연성이나 해고와 관련해서도 역시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 관점에서 먼저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 기업의 이윤 관점에서 고용 유연성, 뭐 정규직, 비정규직하고 이 단시간 노동을 일반화시키고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고 또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이런 관점에서 노사협력 관계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전부 완화하고 노동법을 개혁하자, 개혁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